경마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찬원입니다. 12월 4주차 경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12월 4주차 경마인데 2025년의 마지막 경마 주간이죠. 자, 이 12월 26일 금요 경마 먼저 시작을 하는데 경마 예상 방송 시작하기에 앞서 2025년 한 해 동안 모든 분야에서 고생이 많으셨고요. 애쓰셨습니다. 한 해 동안 버티시느라고 애쓰셨고 2026년에는 아무쪼록 모든 분들에게 이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조찬원이 기원하겠습니다. 자, 이 금요 경마 먼저 시작을 하는데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 자, 부산 같은 경우는 좀 주 초반에 비가 좀 살짝 내렸습니다만은 양호주로에서 경주가 진행이 될 것 같고, 이현종 기수가 좀 유학이라고 해서 자리를 좀 비웠었는데 이제 다시 돌아와서 또 활동을 하게 됐고, 내년부터는 바뀌는 게 이제 서울의 조인권 기수가 부산으로 내려오고 부산에 있던 김태현 기수가 서울로 올라가는 이제 체인지가 좀 되면서 약간의 좀 변화가 있을 것 같긴 한데 큰 변화는 아니겠죠. 자, 그럼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자, 금요 경마 8개 경주가 9개 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제가 6경주와 8경주 이 2개 경주를 승부처로 좀 선정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6등급 13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 경주는 외곽으로 게이트가 밀렸어요. 11번 영영부라고. 그런데 이번 경주 편성을 보시면 얘만큼 뛰었던 놈이 없습니다. 직전에는 물론 이게 영영브라보가 안쪽 3번 게이트 출발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앞선 전개를 했는데 1300이기 때문에 여기 스타트를 해서 3코너까지 이 거리가 300m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자리를 잡는 데 있어서 불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1300, 1400에서는 외곽 게이트에서 스타트가 어느 정도 괜찮다고 그러면 자리 잡기가 더 수월할 수 있기 때문에 게이트가 외곽으로 밀렸지만 크게 좀 불편한 건 없을 것 같고, 외곽이 이제 9번 밤토리 밤밤이죠. 밤토리 밤밤 같은 경우는 주행검사 때부터 싹수를 보였던 마필인데 주행검사 이후에 데뷔전을 좀 빠르게 출전을 시켰어요. 2주 만에. 근데 이제 현장 컨디션도 별로 좋지 않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서 좀 배제를 했다가 직전 경주에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복병으로 추천을 드렸었죠. 3착을 놓으면서 삼복승식 배당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현장에서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밤토리 밤밤이 다시 정상주기 출전하면서 상태는 좋아졌다. 11번, 9번 두 마리가 좀 능력상 앞서 있죠. 발걸음이 앞서 있다고 보겠고, 복병 두 마리 정도 볼 수 있겠는데 두 마리를 다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용비장 안쪽 1번 게이트를 차고 있습니다. 조건은 상당히 좋죠. 근데 용비장 같은 경우는 거세 이후에 지금 데뷔전을 치르고 있어요. 첫 번째 주행검사 하는데 외측 사행을 했죠. 외사. 그러니까 좀 수말들 같은 경우에 좀 이렇게 고집이 세거나 사람들한테 이렇게 복종을 좀 잘 안 하려고 하는, 기수한테 복종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애들은 좀 이제 2살짜리이기 때문에 거세를 하기가 좀 쉽지는 않죠. 왜 그러냐면 얘가 어떻게 뛸 줄 알고 3세에 3세 발걸음이 변해갖고 발걸음이 터지면 3세 대상 경주를 못 나가잖아요. 거세를 시켜버리면. 그러니까 거세마들은 상관마 대상 경주에 못 나가니까 이게 쉽지 않은데 국민성 쪽에서가 주행검사 바로 하고 바로 그냥 거세 시켜버렸어요. 야, 너는 안 되겠다. 넌 잘라. 이렇게 해가지고 성전환 수술을 시켜버리고, 지금 이제 용비장이 성전환 수술 하고서 거세 시키고 나서 주행검사를 다시 했더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말을 잘 듣고 이제 빨리 자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용비장이 거세 이후에 데뷔전을 치르고 있는데 외삭기가 없어지고 차분하게 훈련 상태도 좋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현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게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조금 인기 마필들에서 밀려있는 복병 마필이라고 볼 수 있는 1번 용비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경주입니다. 중거리 경주인데, 이번 경주 6등급의 중거리 경주인데 편성이 너무 좀 허접해요. 도끼 타이거가 아주 강력한 인기. 와, 여기 보시면은 몰빵이에요, 몰빵.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도끼 타이거가 데뷔 전에 보여줬던 추진력이 있잖아요. 후미권에서 못 따라가다가 올라왔던 끝걸음이 좀 아쉬웠는데, 이번에 지금 뛰고 있는 마필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이 도끼 타이거가 보여주는 성장세가 훨씬 좋죠, 훨씬. 그래서 도끼 타이거가 많이 팔려주고 있는 거고, 자, 여기에 이제 도끼 타이거를 비롯해서 도끼 타이거를 놓고 깜빡이로 가는 게 뭐예요? 브리도킨 스타인데
정도윤 기수가 이제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이제 쇄골 핀 제거 수술을 하고 이제 다시 복귀를 하는데 이제 복귀전을 치르는 날부터 많이 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직전에도 브리독킨스턴은 이 정도윤 기수가 기승을 했었는데 정말 깔끔하게 잘 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걸음은 안 나왔어요. 근데 이번 경주 그러면 얘가 왜 이렇게 세게 팔리느냐? 편성이 허접하니까 많이 팔려주고는 있지만 얘는 강력하게 믿을 수 있는 마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믿을 수 있지만 얘는 약간 물음표죠. 못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 마필이라서 그러면 이번 경주에 어떤 놈이 좀 고춧가루를 뿌릴 수가 있겠냐라고 좀 봤을 때 얘가 보여요. 모멘텀이라는 말. 데뷔 전에 권호찬 기수가 기승을 했을 때 끝걸음이 조금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경주죠. 이 전 경주 모준호 기수가 탔을 때 조금 배당으로 봤었어요. 근데 모준호 기수가 열심히 탔는데 안 되더라고요. 자, 근데 모준호 기수가 다시 한번 타고 있습니다. 평상시 같았으면, 직전 경주 편성 같았으면은 그냥 지웠겠지만 제가, 자, 이번 경주 편성이 이렇게 생겼으니 얘가 여기서 선입전개를 한다고 그러면 선입권에 가서 묻어 들어올 수 있겠다. 왜? 뭐 추입이 되는 말도 없고 발걸음이 뭐 좋은 말도 없고 얘 한 마리 딸랑 있는데 나머지 마필들은 별게 없어서, 자, 그러면 여기서는 다시 한번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마필이 뭐냐면 모멘텀입니다. 모멘텀. 3경주입니다. 6등급 중거리 16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번 경주도 이 경주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보면은 와, 이건 뭐 편성 자체가 여기서는 딱 한 마리 보여요. 비트보이. 똑같아요. 자, 이 경주하고 지금 뭐 별반 차이도 없습니다. 이 경주에 그 도끼 타이거도 다나카가 탔는데 또 여기도 다나카. 아, 다나카가 참 운이 좋게 이번 주에 잘 걸렸어요. 그러니까 비트보이 같은 경우는 직전에 이성재 기수가 기승을 했었는데 앞선 갔죠.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게 뭐냐면 진짜 이렇게 능력 부진 마필들의 편성, 능력이 없는 마필들의 편성,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경마장 용어로 뭐라 그래요? 똥말경주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똥말경주에서 그래도 우리가 좀 믿고 갈 수 있는 놈이 뭐예요? 선행 가는 놈. 이렇게 능력 부진 마필들의 편성에서는 일단 앞에 가는 놈이 무조건 반절은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쵸? 뭐 추입이 어딨어요. 뭐 다 독인 개긴의 지들 발걸음 되도 않는 애들끼리 싸움인데 여기에서 무슨 추입이 있겠냐고요. 앞에 가서 버티는 놈이 장땡인 거예요. 잡지도 못해. 또 뒤에 능력이 없는 애들이기 때문에 앞에 가는 말을 잡기도 힘들어서 이런 편성일수록 일단은 선행 가는 놈이 유리하다. 그런데 얘가 앞에 가죠. 선행 갈 수 있어요. 자, 그러고 직전에 보였던 발걸음도 있고, 그러니까 얘가 아주 강력하게 또 얘는 더물빵이야. 완전히 못 들어오면 큰일 날 정도로 이렇게 팔려주고 있는 편성을 만났고,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깜빡이 팔려주는 게 또 이경주하고 정말 비슷한 양상이죠. 파이널 어택인데, 파이널 어택은 직전에 최시대 기수가 기승을 했어요. 최시대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선입전개로 최시대 기수가 정말 잘 탔습니다. 군더더기 없이 뭐 기수에 저 새끼 말 들게 못하네 이런 얘기를 할 게 없었어요. 입을 댈 게 없었어. 최시대 기수가 완벽하게 탔기 때문에. 자, 근데 이번에 이제 김호수 기수가 또 타요. 물론 편성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앞에 가는 선입전개 조건에서 얘가 많이 팔려주고는 있는데 어떻게 해요? 얘도 못 믿어. 얘는 믿는데 얘는 또 못 믿겠어. 정말 이 경주하고 똑같이 돌아가죠. 자, 그래서 이번 경주 제가 좀 보고 있는 복병 마필이 뭐냐? 이 브리독 캡틴이라는 말입니다. 뭐 이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손경민 기수가 지금 신인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수에 무슨 뭐 어떻게 잘 타줄 뭐 그런 걸 바라는 것도 아니에요. 단지 뭐냐? 단지 마이너스 4kg. 마이너스 4kg. 이 감량 조건을 보고, 자, 그리고 경주 거리가 1600m이기 때문에 이 외곽 게이트에서 감량을 받고 얘가 이렇게 쭉 스타트 해가지고 그냥 쭉 밀고 나가면 그대로 묻어가지고 얘 비트보이가 선행을 갈 때 따라 나갈 수 있어요. 이렇게 전개를 따라 나갈 수 있는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외곽 게이트가 훨씬 더 유리하죠. 얘한테는 편성을 잘 만났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믿을 말이 한 마리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붙여서 우리가 복병으로 볼 수 있는 마필은 감량 이점 가지고 있는 브리독 캡틴을 추천드리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5등급 단거리 경주로 넘어왔습니다. 이번 경주는 좀 비슷비슷한 마필들이 많이 팔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6번 대성골드가 강력한 인기를 끌고 있어요. 자, 대성골드가 왜 이렇게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느냐? 직전 경주도 인기 1위로 팔렸죠. 인기 1위로 팔렸는데 선행을 갔는데 못 뛰었어요. 1300에서. 이번에 이제 진겸에서 서승훈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을 받고는 있고, 말은 괜찮아요. 문제없이 좋아요. 자, 여기에 이제 깜빡이로 팔려주고 있는 게 안쪽에 2번 서기 크레스트입니다. 자, 김혜선 조교사가 박재희 기수를 태어났어요. 이 부부가 다시 한번 또 이제 콤비를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얘를 좀 세게 봅니다. 얘보다. 얘가 더. 자, 왜 그러냐면, 2살짜리 암말입니다. 2살짜리 암말인데, 데뷔전 뛰고 지금 2번째 경주예요. 데뷔전에서 보였던 임팩트가 저는 상당히 강하게 봤어요. 왜 그러냐면, 이 2살짜리 어린 암말이 데뷔전을 치렀는데, 결승선에서 양쪽에 말이 있고, 이 결승선에 박재희 기수가 한 중간에 뚫고 나왔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이 말이라는 동물이 선천적으로 겁이 많잖아요. 얘네들이 뛰는 이유도 뭐예요? 그 포식자들한테 안 잡아먹히려고 얘네들이 뛰는 게 발달이 돼 있잖아요. 도망가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경마를 하는데, 이 앞말이 이렇게 양쪽에 말이 있을 때 거기 이렇게 딱 갇혀버리면, 이제 말을 타는 입장에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말이 주춤주춤해요. 아, 무서운데, 저기를 뚫고 들어가기가 무서운데, 겁나는데, 근데 수말들은 좀 잘 뚫고 들어갑니다. 왜냐면 이제 수말들은 암하라고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뚫고 들어가면서 거기를 뚫면 무조건 이기는 거야. 알아. 기수들은. 아, 저기만 뚫고 얘가 저기를 뚫면서 자신감이 생기면 그냥 그 탄력으로 내가 이긴다. 그걸 기수들은 알고 있어요. 직전에 이 박재희 기수가 그 중간을 뚫고 나왔는데 암말 뛰는 게 얘는 암말인데 성격이 수말 같아. 트랜스젠더인가. 아무튼 이 수말 같아요. 성격이 암말 같지 않아. 그래서 그거를 뚫고 나오는 모습을 보고, 아, 쟤봐라, 저거. 암말인데, 제가 좀, 불알 달린 놈 같이 저렇게, 경마장에서 흔히 이제 수말이라고 잘 안 해요. 경마장에서는 그냥 불알쟁이라고 그냥 그런 표현을 쓰면서 얘기를 하는데, 하는 짓이, 뛰는 모습이 수말 같더라. 저는 이제 그렇게 봤어요. 얘가, 조금 더 예뻐 보인다. 발 뛰는 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자, 이번 경주에서, 서기 크레스트를 좀 세게 보는데, 자, 여기에 붙여서 송정투데이는 좀 가지고 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직전에 이제 송정투데이를 최상현 기수가 기승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금화 어댑터인가? 금화라고 같이 뛰었어요. 금화라고 같이 뛰면서 선행 경합을 좀 세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끝걸음이 좀 무뎌졌는데, 그렇게 성행 경합을 한 이유도 뭐 충분히 납득은 되죠. 앞에 가가지고 자기가 좀 잘 뛸 수 있게 만들어 보고자 했지만, 선행 싸움이 좀 과했고, 거기에서 졌어요. 그러면 선행을 딱 붙었다가 싸워갖고 지면 그냥 말은 그걸로 끝나요. 이긴 놈은 들어가 뚫고, 하지만 진 놈은 거기서 자신감이 꺾여가지고 뒤로 빠져. 그러면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차라리 그러면 이번에 이제 정도윤 기수가 상황을 보겠죠. 내가 스타트 나와갖고 2-3번 밀었는데 선행을 갈 수 있으면 조금 무리해서 선행을 갈 거고, 아니면 그냥 바로 잡고, 정도윤 기수 스타일이 선입권 내지는 추입도 뭐 전천후로 잘 타는 기수기 때문에 정도윤 기수가 고삐를 잡고 있는 송정투데이가 이번에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줄 거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번 경주 복병마필은 송정투데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중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번 경주는 안쪽에 2번 판타스틱 이글이에요. 판타스틱 이글은 지금까지 뛰면서 우승을 한 번밖에 하지 못했는데 4번 뛰면서, 그런데 계속적으로 끝걸음이 상당히 좀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탄력감은 계속 좋아요. 좋은 모습을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고, 성장세가 좋기 때문에 일단 뭐 성장세가 뚜렷하죠. 얘는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이 뚜렷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게 팔려주고 있는 그런 마필이고, 자, 여기에 안쪽에 4번 서부댄싱. 서부댄싱은 직전에 4개월 만에 복귀전이었죠. 4개월 만에 이 좀 휴양을 가지고 복귀전을 치렀고, 이번에 이제 정상 주기로 돌아왔어요. 이번에는 2주 만에 좀 빠르게 썼죠. 직전에 좀 라이스 조교사가 생각할 때는 직전에 좀 몸이 무겁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4주가 아니고 2주 만에 빠르게 지금 쓰고 있는데,
직전에도 솔직히 다나카가 못 타서 못 들어온 거야, 이거는. 이거는 뭐, 제가 기수들이 잘 타면 잘 탔다고 확실히 말씀을 드리는데, 직전에 다나카는 못 탔어요. 말을 좀 잘 못 탔고, 이번에 이제 정상 주기에 뛰고 있으니까, 잘 뛸 것으로 생각이 되고, 선행을 갈 수 있는 싱폼이, 예, 선행 쏘고 나갈 수 있죠. 자,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이 팔려주고 있는데, 저는 지금 여기에서 뭐 아예 안 팔리고는 있는데, 현장에 가면 뭐 얼마나 팔릴지 모르겠는데, 얘가 지금 마이너스 2kg 승급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승급전의 앞말은 조금 접어보는 게 맞기는 한데, 발걸음의 성장세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성장세. 그러니까 판타스틱 이글도 성장세가 상당히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챔프 시대도 성장세가 좋아요. 안 팔리기는 한데. 그리고 또 끝에서 올라오는 탄력감도 가지고 있는 마필이고 조금씩 좋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 이번 5경주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복병 마필은 성장세 좋아 보이는 챔프의 시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5등급 1800m 경주. 오늘 준비한 준메인 경주가 되겠습니다. 네, 이번 경주 안쪽에는 1번 탄탄대로 꾸준하게 잘 뛰고 있죠. 지금 계속적으로. 더군다나 게이트도 1번 게이트. 1800이 1번 게이트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1800, 1000m, 1800, 뭐 서울의 1700 이런 경주들은 안쪽 게이트가 유리하죠. 부산도 1800, 1000m 이런 데는 안쪽 게이트가 더 유리하죠. 탄탄대로가 게이트 조건이 좋고.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8번 브리도솔인데 성장세가 어마무시하죠. 2살짜리 수말입니다. 1800 도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살짜리가 1800 뛰는 거는 그렇게 많이는 없죠. 1조 백광열 주기사가 자주 2살짜리 1800에 출전을 시키고 있고, 2살짜리는 어지간하면 1600까지는 가는데 1800은 잘 안 나오는데, 이번에 브리도솔이 1800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1600 처음 뛸 때도 힘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자, 이번에도 브리도솔이 잘 뛸 것 같다라고 해서 이 두 마리가 많이 팔려주고 있고, 여기에 대한 마필로 6번 올더베스트, 1조 마방의 올더베스트가 제가 말씀드렸죠. 2살짜리는 1800에 많이 잘 안 나오는데 1조 백광열 쪽에서는 자주 써요. 1800 장거리에 자주 쓰고, 올더베스트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편성에서 왜 제가 여러분들께 승부처라고 말씀을 드리느냐, 얘도 뭐 계속 꾸준하게 좋게 뛰고 있죠. 얘도 성장세가 좋죠. 얘도 성장세가 좋죠. 근데 경마가 좋은 놈들만 나와가지고 좋은 놈들만 돈 벌어 가는 게 아니죠. 얘네들만 돈을 벌으려고 여기 출전한 게 아니란 말이죠. 여기는 나도 돈을 벌어 보겠다. 열심히 준비해서 마방해서 사양관리 잘하고 훈련시킬 때 칼 팍팍 갈아가지고 나도 여기서 돈 한번 벌어보겠다, 승수 한번 챙겨보겠다 하고 출전한 놈이 있어요. 상태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죠. 브리도솔하고 올더베스트가 성장세가 뚜렷하긴 한데 얘네들만 성장세가 뚜렷한 건 아니다. 다른 놈도 성장세를 보이면서 좋아지는 마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뭐 어린 마필들이면 성장세라고 표현하지만 좀 몇 번 뛴 애들은 컨디션이 업그레이드 됐다라고 표현을 하죠. 여기에는 상당히 괜찮은 복병 마필이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 정도로 칼을 갈았으면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뭐라도 한번 해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칼을 뽑았기 때문에 뭐 안 되면 무라도 썰겠죠.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걔가 저번 주부터 훈련시키는 과정을 쭉 지켜보니까, 아, 그래, 이번에는 뭔가 한번 해보려고 하는구나라는 느낌을 딱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복병을 놓고 6경주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3등급 1400m 경주로 진행됩니다. 이번 경주는 안쪽에 3번 유니언 챔프예요. 유니언 챔프는 뭐 대상 경주를 직전에 2번을 뛰었습니다. 대상 경주 직전에 2번을 뛰면서 보였던 발걸음이 있죠. 장거리까지 소화를 했고, 여기는 뭐 1400 경주 거리까지 줄였고, 얘만큼 뛴 놈이 없잖아요. 뭐 얘는 당연히 강축으로 팔리는 게 맞는 거고. 자, 여기에 이제 팔려주는 게 5번 브루크 킹맨인데, 얘가 좀 말이 원래 괜찮은 말이었는데 요 근래 좀 이상해졌어요. 스타트가 말이 스타트에서 삐죽삐죽하면서 스타트가 좀 느려졌고, 그리고 두 번째로 직전에 최상현 기수가 스타트는 좀 느렸습니다만 모래를 피해서 전개는 깔끔하게 잘 풀어냈어요. 근데 마지막에 저는 어떤 모습을 하냐면, 와, 저놈 봐라, 이게 땡땡이를 까네, 이런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수는
분명히 말이 뛸 때 힘이 이제 보이는 건데, 발걸음은, 오겠다라는 발걸음이었어요. 200m 남겨놓고. 근데 100m 남겨놓고 막 접전을 벌이는데 말이 딱 거기에서 눈치 살짝 보더니 대충 뛰더라고. 대충 그냥. 그게 땡땡이 깔 때, 아마 최상현 기수는 정확하게, 그러니까 보는 제가 그 정도로 느꼈으면 탔던 놈은, 이 새끼 이거 혼나야겠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죠. 자, 이번에 이제 기수가 바뀌고 마방에서는 혁근을 신청했습니다. 혁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장구 사용이 먹히면 좀 잘 돼. 물론 뭐 혓바닥을 묶는다고 그래가지고 다 잘 뛰는 거는 아닌데, 그렇게 좀 약간 좀 땡땡이를 까는 놈들은 뭔가 좀 다른 옵션을 추가해가지고 그거를 좀 보완할 수 있다고 그러면 좀 괜찮아요. 좀 잘 뛸 수 있는 여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말들은 어떤 기수가 잘 타냐면 서울의 빅투아루 있죠. 서울의 빅투아루. 빠따로 조지는 이 브루크 킹맨은 아마 서울의 빅투아루 기수가 내려와서 타면 진짜 잘 탈 거예요. 말하고 기수하고 궁합이 좋아요. 이런 애들은 한번 잡들이 한번 해야 돼서 좀 그런데, 여하튼지 간에 두 마리가 이제 깜빡인데, 저는 여기서 뭘 좀 세게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얘를 좀 세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가리타. 손경민 기수가 기승을 하는데, 저 마가리타를 제가 왜 세게 말씀을 드리느냐, 직전에 이 브루크 킹맨은 최상현 기수가 잘 탔는데 말이 좀 땡땡이 같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얘는 직전에 손경민 기수가 아주 말을 별로 잘 탄 건 없는데 말이 기수를 싣고 왔어요. 말이. 그러니까 경마에서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기수가 잘 타서 말을 끌고 들어오는 게 있고, 기수가 말을 개떡같이 탔지만 말이 기수를 싣고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직전에 마가리타는 말이 기수를 싣고 들어왔죠. 이거는 이번에 또 감량. 그러니까 마가리타라는 마필이 마방을 좀 여러 번 옮겼어요. 한 3-4번 정도 옮겼는데, 그 중에서 이제 지금 마지막에 지금 8조에 정착을 했는데, 휴양 갔다 와서 8조에 가니까 조금 사양 관리도 달라지고 훈련 패턴이 달라지니까, 직전에 잘 뛰더라고요. 이번에도 다시 감량 조건에 손경민 기수가 타고 있고, 외곽 게이트에 1400. 아까 말씀을 드렸죠. 1400이면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한 400m 정도 충분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리도 잡을 수 있고, 직전에도 말이 실어다 줬기 때문에 이번에도 말이 실어다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돼요. 저는. 그래서 이번 경주에 복병 마필 마가리타를 추천드리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4등급 1600m 경주로 진행됩니다. 이번 8경주 메인 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자, 이번 경주 두 마리가 딱 먼저 보입니다. 8번 클러치 위너 서승훈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그 말 값이 1억이 넘어요. 1억 2천만 원짜리. 상당히 좀 고가의 마필이고, 직전에는 진경 기수가 또 인기 1위로 기승을 했었는데 발주에서 좀 문제가 있었죠. 그러니까 말이 발주기 내에서 이제 똑바로 서 있고 앞에 주시하고 있으면 빨리 나갈 수가 있는데, 이 발주기 안에서 말들이 별의 별짓거리를 다 합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하게 말들이 이상한 짓을 많이 해요. 발주기 그 좁은 공간 안에서 막 말들도 무서우니까 지들도 막, 너무 또 성격이 좋은 애들은 먼 산 쳐다보고 있다 늑발주하는 애들도 있고, 또 어떤 놈들은 안에서 막 부들부들 막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다가 늑발주하는 경우도 있고, 옆에 말 쳐다보고 있다 늑발주하는 경우도 있고, 막 별의 별 사건들이 다 있는데, 얘는 직전에 발주기에 짝다리 짚고 딱 어깨에 기대고 있더라고. 이렇게 말이 이러고 딱 기대고 있다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문 열리면 일단 다리를 똑바로 딛고 그 다음에 뛰어나가야 되니까 한 템포가 늦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직전에 좀 기대고 있다가 늦었어. 그러니까 좀 아쉬움이 남아서 많이 팔려주고 있고, 기수도 바뀌었고. 자, 그리고 이제 4번 투혼 파이터는 꾸준하게 잘 뛰고 있죠. 그러니까 팔려주고 있는 마필이고, 여기에 11번 플라잉 크라운도 다시 한번 김혜선 조교사와 박재희 기수의 콤비로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데, 직전에도 올라오는 탄력감이 좋았어요. 자, 그런데 여기는 저는 좀 리스크를 좀 안고 가는 경주입니다. 제가 좀 눈에 딱 띄는 복병이 있어가지고, 근데 뭐 너무 안 팔리니까 솔직히 뭐 무섭기도 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편성을 잘 만난 거야. 이런 편성이면은 얘가 뛸 수 있는 전개 조건이 나오겠다라고 생각이 돼요. 리스크가 좀 있는 경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배당을 그만큼 큰 배당을 노리고 들어가는 건데, 그렇게 큰 배당을 노리고 들어가는 복병 마필일수록 뭐예요?
똥말이라는 거죠. 똥말이라는 능력이 안 되는 말. 근데 그런 말들도 얘네들이 이제 뭐 잘 뛰었던 것처럼 보여서 많이 팔려주고 있습니다만은 말들이라는 게 이 자기가 뛸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면 또 갑자기 완전히 다르게 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번 경주는 좀 리스크를 가지고 있지만 큰 배당을 가지고 복병을 가지고 붙어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먹으면 많이 먹고 지면 또 안 보일 수도 있는 그런 말을 가지고 승부를 보겠다는 거죠. 하지만 저는 어떤 기대고 있는 제가 기대하고 있는 그런 그림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한번 제대로 리스크가 있지만 붙어보고 싶은 마음이 강해서 이번 8경주를 메인 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경주입니다. 3등급 1600m 경주, 중거리 경주로 넘어왔어요. 자, 월드 톱티어가 전진구 기수 기승에 손병직 조교사와 전진구 기수, 이게 둘이 합쳐가지고 10%가 되나? 기수도 복승률이 한 5%, 조교사도 복승률이 한 5%, 둘이 합쳐갖고 한 10% 정도 될 것 같은데. 자, 이 말이 지금 여기서 강력하게, 더군다나 마이너스 4kg면 뭐예요? 승급전? 아니, 얘는 점핑이죠, 점핑. 그러니까 원래는 4등급짜리 말인데 부담 중량이 좀 높으니까 지금 점핑을 해가지고 얘가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손병직 조교사하고 전진구 기수하고 둘이 합쳐서 복승률 10%가 될까 말까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점핑 출전해갖고 인기 1위. 물론 뛰었던 거는 지금 6번을 뛰어서 4번을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그렇기는 한데, 저는 별로 이렇게 세게 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결정적인 이유가 이 두 사람의 성적이 안 좋아서 그거보다는 제가 좀 얘를 약하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까지 연속적으로 암말 한정 경주만 뛰었어요. 암말 한정. 암말 한정이 뭐예요? 수말은 없었어. 암말들만 뛰었어. 그 경주만 골라서 뛰면서 계속적으로 우승, 준우승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암말 한정이 아니야. 수말대로 같이 뛰어. 거기에 점핑 출전했어. 감량이 아무리 좋다고 그래도 이런 말들이 딱 어렵게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물론 기본기가 출중하니까 들어올 수도 있죠. 말이라는 게 어떻게 알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경험상 이런 말들이 딱 부러지더라. 이렇게 좀 예측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좀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그래도 세븐드래곤이 안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겠죠. 기본적인 사이즈도 되고 발걸음도 있고 기본기도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세븐드래곤을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월드 톱티어보다는 여러분들이 세븐드래곤을 축으로 가지고 가시는 거를 좀 추천을 좀 드리겠고, 자, 여기에서 볼 수 있는 복병 마필은 저는 안쪽에 희망 캔디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 제가 부산 경마를 진행을 하면서 이게 12조 마방의 인기말, 18조 마방의 인기 마필들이 대부분 나오면 그냥 일단은 저는 안 봤어요. 일단은 들어올 확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일단은 지웠는데, 요즘에 12조 마방과 18조 마방 마필들이 요즘에 잘 뛰고 있습니다. 분위기거든. 마방의 이제 분위기거든요. 그것도 뭔가가 이제 변화된 뭔가가 있겠죠. 사용 관리가 변했던, 훈련 패턴이 변했던, 뭔가 좀 변화된 그런 것들이 있어서 12조 마방과 18조 마방 마필들이 요즘에 좀 선전을 하고 있는데, 자, 18조 마방의 희망 캔디. 직전에 약간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다소. 그거를 너무 이제 선행 가는 말하고 싸우면서 오버페이스를 했기 때문에 끝걸음이 좀 무뎌졌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는 안쪽에 1번 게이트에 다시 한번 이제 이유식 기수가 다시 한번 기승을 하고 있으면 직전에 자기가 탔던 그 느낌을 알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그렇게 안 타겠죠. 그래서 1번 게이트 출발 조건 희망 캔디, 직전과는 좀 다른 그런 발걸음을 보일 수 있는 복병 마필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9개 경주를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인기 마필들의 접전 경주도 많이 있었고, 또 복병을 노려야 되는 경주도 이렇게 좀 골고루 섞여 있었는데,
어떻게든지 간에 이게 좀 삑사리가 나면 참 안 좋은 게 이런 편성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을 때 이럴 때가 있잖아요. 깜빡이겠지 하고 인기만 조합을 하면은 뭐 생뚱맞게 뭐 999가 들어오고 야 여기 배당이 터지겠지 하고 배당으로 딱 갔더니 깜빡이가 들어오고 이런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날에는 어떻게 나가리가 되는 거죠. 자, 그렇지 않고 깜빡이는 깜빡이대로 배당은 배당대로 이렇게 맞추는 그런 날이 적중이 되기를 좀 기원을 하겠습니다. 어디에서 경마를 즐기시든지 간에 건승하시기를 바라겠고 저는 토요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